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 체크부터 내일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상담, 끝으로 유망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낮 12시경에 또 중국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서프라이즈가 확인이 되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 중국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외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해외 요인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오늘은요, 국내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선방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두드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강세 보였던 업종은 네이버 셀트리온이었습니다.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드러내면서 오늘 좀 강하게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올라와 줬고요. 오늘은 2,510선에서 턱걸이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조금은 낙폭을 키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0.13% 많이 빠지지는 않으면서 다행히 마무리한 모습이었네요. 코스닥도 이어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보시면요. 835.85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1% 넘는 하락에서 우리 2시가 넘어가면서 낙폭이 빠르게 줄여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특히 2차 전지 낙폭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지수 방향성,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연관이 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미친 영향이었고요. 또 반대로 조금 주춤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은 셀트리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지수 방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여기에 따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코스닥 움직임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내일 시장도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팔자세가 지수의 하락세를 좀 이끌었던 모습이었는데요. 1,774억 원 팔아내면서 오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들이는 모습이었네요. 각각 636억 원 그리고 1,159억 원 매수 우인 모임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포지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1,101억 원 물량 던져냈고요. 기관 역시 386억 원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홀로 사자세를 취했네요. 1,647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또 오늘 시장, 또 내일 시장에 보기 위해선 이 CPI 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밤이면 또 미국의 4월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계감과 기대감이 혼조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내일장에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포인트를 잡는 시간입니다. 어떤 포인트요? 대박 포인트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대박 종목들 오늘도 우리 멘토님과 함께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호주부 일부 대박 포인트 시간에서는요. 대박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업종과 종목들을 우리 멘토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또 한번 대박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종목들 캐치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링크 타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QR코드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 열어둘 테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멘토님 인사 나눠봐야겠죠.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AI 시스템으로 더욱더 강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고 계시는 MBNTV 코주부의 유일한 홍일점 멘토님이십니다. 이미정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2가지씩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사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방했다라고는 하지만 좀 기운 빠져 계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그쵸. 같거든요. 자, 어떻게 우리 시작 전에 좀 파이팅 있게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좋아요. 자, 우리 어떤 포인트죠? 대박 저희 포인트니까. 대박 포인트잖아요.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대박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대박!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좀 선방을 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내일 밤에 있을 미국의 CPI 지수로 인해서 이제 조금 경계감과 기대감 그 사이에서 좀 아리송하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통해서 먼저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살짝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시장에 미국 증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봤는데요.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예정된 CPI 결과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5장 들어서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그럼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개인 홀로 순매수하는 흐름이 그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시간까지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CPI 그리고 PPI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은 장중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장중 대응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50분까지만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수익률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세종공업 최근 매수입니다. 5월 3일 매수하셨고요. 10%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팜스토리 역시나 또 사료 관련주도 놓치지 않고 잡아주셨는데요. 13.58% 크게 또 수익률 챙겨주셨네요. 한솔 테크닉스로 우리 멘토님께서도 페라이트 또 관련주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고요. 13.44% 수익입니다. 선익 시스템 11.73% 그리고 엠로 하루 만에 급등한 종목이었죠. 22.3% 크게 수익률 잡아주셨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률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 또 이번 주 시장 안에서 챙겨갈 수 있는 대박 종목들 가득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은 닫혀요. 아무리 노크를 하고 이미정 멘토님 찾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 종목씩 리뷰 여쭤봐야겠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엠로입니다. 엠로 이 종목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는 눈 감고도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히든 종목이었고요. 네. 해당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하자마자 그 다음날 슈택이 강하게 터져 나왔던 단기 수익주입니다. 해당 종목 22.3%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또 AI 관련주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해당 종목에 대한 리뷰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가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공급망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망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0년 이상 구매 영역에서 축적을 했던 이 데이터 영역에서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인 바이브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강세를 보인 바 있고요. 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 위기 관리 능력을 중요시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엠로가 신규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고객사 부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AI 솔루션 고객사 부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에도 수주 증가세 이어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이 원자재 시황과 가격 트렌드 분석 또한 중요해지면서 관련해서 엠로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AI 관련 기술을 특허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매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AI 기술력을 인증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장대 양봉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번 특허건이 기계학습 기반의 정보 제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 상에서 이미 저장된 품목 데이터와 유사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입증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제가 매도한 날이죠. 지난 4월 20일에 주가가 장중에 6만 원을 돌파하고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더욱더 이 산업군이 확대가 되면서 최대 실적 다시 한번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또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매도한 날인데 이날 4월 20일에 6만 원 한번 돌파를 했는데 제가 19일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22%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3일 정도 조정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엠로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이동평균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버티면서 밑골이 달고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전히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 보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엠로 계속 주가 흐름 보시다가 지금 이 매물대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시세 다시 한번 단기간에 나와줄 것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 엠로로 우리 단기간에 수익률 봤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공략하자마자 다음날 수익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한 번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매집 구간 잘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께서 그 타점과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가 보인다면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방송 이제
곧 있으면 30분도 조차 남지 않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 종목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애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OLED 관련주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플러스 레슨으로도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11.73% 강한 수익률 잡아주실 수 있었던 비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이고 정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수익을 못 낸 적이 없어서 제가 또 한 번 들고 와서 단기간에 다시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고요. 네.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선익 시스템도 동반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OLED 증착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 LG 디스플레이의 선익 시스템의 IT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선익 시스템의 8세대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앞으로 더욱더 입지를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 4월 24일 그리고 4월 25일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후에 저는 24일에 매도를 했고요. 이날 단기 스윙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11%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네. 24일에 상승한 이후에 25일에도 조금 더 돌파를 하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 조금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이후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지금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OLED 증착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간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 선익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주가가 여전히 골든크로스 형성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도 계속 주가 추이 지켜보시고 또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하셔서 저한테 또 상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지난주에 매도하신 종목인데요. 한솔테크닉스로 13.44% 수익률 잡아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어떻게 또 이 종목 잡아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일에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전자부품과 태양광 모듈, 또 LED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55% 넘게 증가했다는 점이 전해졌고요. 주력 사업 부문인 이 파워보드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의 실적을 좀 긍정적인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지난해 이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지만 1분기가 실적이 약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페라이트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한솔테크닉스도 동반 강세 이어가 줬는데요. 테슬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서 이 히토류를 대신해서 연구자석인 페라이트로 대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3월 초에 열렸던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테슬라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토를 설계했다고 먼저 한 차례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이후에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제한 목록에도 추가를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라이트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솔테크닉스가 페라이트의 적층 시트 특허를 획득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고 최근에 같이 강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사업 다각화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올해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때 자회사인 한솔 아이원스의 실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5월 2일과 5월 3일에 급등한 바 있고요. 네, 제가 5월 3일에 일단 매도를 했는데 이날 급등한 이후에 다음 날에 조정을 받고 이틀 연속 또 조정을 받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장기간 계속해서 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도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고 한솔테크닉스도 페라이트 관련주들 중에서 특허 기술을 확보한 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이 페라이트 관련주가요. 테슬라가 또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들이 꽤나 많았죠. 이제는 그 옥석 가리기 급등락 속에서 제대로 된 종목들 가리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셔도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링크로 노란 톡방, 오픈 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미정 멘토님과 내일 시초가부터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상승세 올라왔던 섹터입니다. 바로 곡물, 또 이 사료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팜스토리 우리 멘토님도 공략 제대로 잡아주셨네요. 해당 종목 13.58% 상승입니다. 멘토님 팜스토리 어떤 전략 가지고 계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료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기업이고요.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료 전문 업체인데 바로 어제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사료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이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 협정 연장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대변인이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선을 긋자 다시 한번 이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곡물의 이동 경로로 사용했던 이 흑해 항로를 봉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이 제한이 되면서 곡물 가격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이와 함께 최근에 설탕 가격까지 함께 급등세가 더해지면서 이 팜스토리가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1일, 20일에도 한번 계속해서 곡물 사료 관련주 이슈가 나타나면서 계속 팜스토리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강세 보인 다음에는 또 한 이틀이나 이틀, 3일 정도 계속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팜스토리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의 고가를 넘고 올라서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사료 곡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신규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팜스토리도 오늘 너무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시초가까지 다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슈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료 곡물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리딩해 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 통해서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조금 지지부진했던 시장 속에서도요, 사료주들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협정 중단 위기에 놓였을 때 올라왔던 사료주들 빼놓지 않고 잘 챙겨주셨는데요. 팜스토리 13.58%에 이어서 또 여러 종목들로 멘토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좌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QR코드로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리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멘토님께서 두 자릿수 수익률 또 안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경기가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이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테마에 속한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기업인데 오늘 제가 장중에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를 10% 정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저희 노란독방에 계신 시청자분께서도 수익 인증샷을 함께 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화면 자료에 함께 첨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 세종공업이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판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경기 회복이 될 거라는 이 전망 속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과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장 초반에는 그냥 미미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급등세가 나타나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매도를 한 상황인데 자동차 이 경기 회복 전망 속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고요. 아직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점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 내일 노란독방 안에 다시 한번 어떤 이슈로 상승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1차 매도를 했는데 여전히 이 골든크로스 구간을 형성한 지점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공업도 제가 절반만 팔았고 절반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늦게 노란톡방 입장하시더라도 제가 최종 목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50% 매도 청산하고 보유하신대요. 네. 또 매도 나머지 50%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 자체가 남은 힘이 아직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미정 멘토님과 내일 시초가 장중 대응부터 실시간으로 타점 맞춰볼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종목씩 보시죠. 먼저 세종공업입니다. 10.1% 상승이고요. 팜스토리 13.58%, 한솔테크닉스 13.44%, 선익시스템으로 11.73%, 엠루로 22.3% 수익률 보유 중이십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도 있고요. 여러분들 2차 매수가 노릴 수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네. 나도 함께 이런 수익률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한 번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채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께서는요, 관심 업종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종목들로도 수익률을 꽤 크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멘토님께서 어떤 이슈를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어떤 시간일까요? 이슈 속의 종목이 이슈! 첫 번째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오랜만에 도시가스 테마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업종으로 도시가스 골라봤고요. 정부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이 액화 천연가스, LNG의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해서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산업에서 경쟁력이 계속해서 강화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에 가스산업 시장 분석과 또 경쟁 영향 평가 관련된 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좀 훈풍에 불어준 것 같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다주를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이 에너지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원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산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지역까지도 계속 엄습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설까지 일부 폐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스 관련주들 강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방송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종합가스 전문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이 이번 주 11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 그리고 영업이익은 12% 정도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적정 투자 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고요. 이 한국가스공사의 LNG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올해에도 투자 보수율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한번 골라봤고 올해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우리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또 꼽아주신 종목입니다. 도시가스 또 LNG 도매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멘토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0분 정도 남아있고요. 2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자세한 매매 대응 전략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이슈도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이슈는 또 우리 멘토님께서 아주 자신 있는 섹터라고 하십니다. 해당 섹터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이 테마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업종은 로봇입니다. 연초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줬던 로봇 테마가 오늘 오랜만에 한동안 쉬어가다가 강세 보여줬고요. 정부 정책 지원 모멘텀이 부각되고 또 로봇 산업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 속에 관련주들 동반 강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한 차례 강세 보여준 바 있고요. 또 오는 6월에는 이 종합적인 로봇 정책까지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이 로봇의 수요도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로봇 정책 발표와 함께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봇들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까지 굉장히 밝은 섹터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형주들이 호재가 관련주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SPG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SPG가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초정밀 로봇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소형 기어드 모터 전문 기업으로 이 로봇의 핵심 부품인 소형 그리고 중대형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터와 컨트롤러 또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한 이 초정밀 감속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HL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0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전해졌고 또 SH 감속기 부문에서는 연간 20,000대까지 SPG가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에도 더욱더 많이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이 중국의 클린룸용 BLDC 모터와 제어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사업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SPG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SPG 잡아주셨네요. 이 감속기라는 게요. 로봇의 우리 관절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네. 합니다. 그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섹터,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SPG에 대한 타이밍, 우리가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타점이 왔을 때 나이스한 위치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여러분 장중 대응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셔서 내일 시장부터 여러분의 계좌 분위기 반전시켜 나가시기 바라면서 또 세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세 번째 이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앞서 사료 관련주와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늘 이 설탕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설탕, 음식료, 제과 관련주들 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올해 4월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14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비해서 27% 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지난 2011년 이후에 1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좀 도달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설탕값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까지 이 제당 3사가 이번 달 말부터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공급 가격 인상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 강세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제당 3사가 이 식품회사 구매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이 설탕 가격의 인상 시기가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전까지 다시 한번 음식료 관련주들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 설탕을 원료로 쓰는 과자나 빵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가 가격이 따라오르는 이 슈거 인플레이션, 설탕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슈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또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수입 단가까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여줬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크라운 제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크라운 제과가 과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크라운 제과의 오름세가 오늘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앞으로 과자류 가격이 인상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랜만에 좀 올라준 것 같은데 앞서 오리온과 농심이 이 원자재 가격 압박으로 인해서 과자류를 일제히 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크라운 제과는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슈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오늘 크라운 제과가 가장 크게 올라준 것 같고요. 크라운 제과가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정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경기 방어 성향도 지니고 있어서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더 궁금한 사항 혹은 상세 매매 전략 제가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대두가 됐던 키워드 슈거플레이션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값이 올라오면서 음식료 관련주들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도 크라운 제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이미 좀 고점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과 함께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10분 남아있는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이슈 속의 관심 종목도 알았겠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알토란 같은 교육 강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바로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블록체인 골라봤습니다. 블록체인이 해킹을 막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공공거래 장부로서 이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모든 사용자에게 이 거래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요. 또 위조를 막을 수 있고 거래 내역이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을 하고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4세대 보안 기술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데이터 보안 기술이 네. 중앙 서버 정보에 한번 저장을 하고 지키는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중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블록체인 기술의 첫 출발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위해서 한번 기술을 고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까지 함께 개발이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가상 통화에 사용이 된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에 금전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내역이 공개가 돼서 데이터 위조를 막아주는 방식이고요. 전자결제뿐만 아니라 위조 화폐 방지 그리고 전자투표나 예술품의 진품을 감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이 요구가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4차 산업 시대에서 정보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블록체인 관련주들 향후에도 더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블록체인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이런 가상 통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기업이 운영을 하고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는 빠른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 모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집중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플러스 레슨 교육 주제로 블록체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범죄도 꽤나 많고요. 또 이 블록체인 자체가요, 우리가 또 메타버스, NFT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여기에 게임 시장까지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자세한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분 정도 남았네요. 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네. 정말 숨겨진 종목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박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품은 바로 그런 종목을 우리 멘토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 첫 번째 히든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철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분기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는 이유가 이 견조한 강관 수출과 함께 또 내수 회복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강관 판매량이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실적 호조세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용 관광 수요까지 함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종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정고점에 대비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간 최저점이 3월 22일에 12만 6천 원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고요. 슈팅 나온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이 매물이 쌓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버티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는 이 매집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철강 관련주들 아직까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철강 관련주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주 겹테마로 엮인 종목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에 대한 것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자세하게 또 안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지금 3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빠르게 여쭤볼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이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수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용 뿐만 아니라 신제품 가정용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제품이 어플과 함께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올해에도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관련 제품이 250대 이상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준 바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납품했다 이 소식에 한번 최고점 형성한 이후에 계속 이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오늘도 3일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려고 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역시 이동평균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스윙보다는 좀 중장기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 스윙을 노린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조금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사실 한 차례 우리 멘토님께서 의료기기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안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올라왔던 전적이 있죠.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저희 방송 30초 남았네요. 30초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이미정 멘토님 모두 고맙습니다.